칼라 패턴 제도, 롤 칼라와 스탠드 어웨이 칼라 제도법을 설명합니다. 명칭만 들으면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을 텐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접해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터들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터들넥은 우리가 목 쪽으로 올라왔는데 한번 이렇게 접어서 내려가잖아요. 보통 약간 추운 겨울이나 그 스웨터 아이템으로 많이 입게 되는데요. 그거랑은 달리 이제 우분으로 만드는 건데 원리는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터들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지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목 위 부분에 그 직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고무뜨기로 해서 여러분 아마 점퍼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손목이나 목 쪽에 시보리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실무 용어가 일본어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랑은 그래서 이건 여밈이 없이도 그 탈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븐으로 만든 거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머리가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목이 많이 파이거나 아니면 뒤에 지퍼 여밈이 있거나 앞에 뭐 단추 여밈이 있거나 그래야지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특성을 보면은 이렇게 칼라가 한번 접혀서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런데 스탠드 분이 굉장히 많죠. 아래까지 내려오진 않지만 뒤쪽을 보면은 약간 플랫형으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상당히 드레시한 옷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드레스 같은 거에 많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나면은 오드리 헵번 칼라 이러고 딱 검색하면 이런 그 굉장히 이렇게 머리 올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때 착용된 드레스에서 나오는 컬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복고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에서 많이 쓰고 페미닌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여성복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아우터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스탠드 어웨이도 유사하긴 한데 롤 컬러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롤 컬러의 경우에는 목 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형태는 네, 스탠드하고 같아요. 스탠드하고 유사하게 제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법은 간단한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렇게 목으로 붓게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약간 여성스럽긴 해요. 위에 목에 이 접힌 부분도 이게 롤라인이죠. 그게 지금 여기예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접은 거니까 그 절개선이 없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선인데요. 요게 윗 칼라 또 안쪽에 칼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다 그걸 봉제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롤 칼라의 특징은 안 칼라, 겉 칼라도 다 한 장. 그 다음에 롤 라인도 접는데 롤 라인 접은 선이 이렇게 꽉꽉 누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스탠드로 되어 있고 롤 라인의 특성이 아니 롤 라인이 이렇게 사라지다 요 끝에서는 그 거의 끝에 가깝게 마치 셔츠 컬러랑 유사하게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아래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요런 그냥 특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 라인을 깎거나 깎지 않았거나 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칼라 폭이 길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접힘선, 롤 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된 거고 패턴 제도법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지금 이게 안쪽 칼라, 겉쪽 칼라를 다 한 장으로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요거를 반 접은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칼라가 안에 올라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위 칼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접는 거예요. 롤라인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패턴은 간단하고 그 봉제도 요거 딱 한 장으로 가는 거고 그 특성으로 따지자면은 넥라인에서 많은 특성을 가진 그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그 넥라인 그대로 선보다는 조금 더 파는데 파더라도 목 네크선을 이렇게
옆으로 파는 보트 넥라인, 바토 네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파는 경우가 많고요. 앞이 골선이고 뒤가 이렇게 많이 파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3, 4cm 정도 판 거지만은 뒤쪽에 또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파는 드레시한 거, 일반 그 옷보다는 이렇게 조금 특별한 드레스 같은 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걸 거꾸로 바꿔서 이걸 앞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 부위에 그래서 약간 그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자켓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한 재작년에도 뭐 유명 브랜드에서 이 컬러 형태를 계속 그 컬렉션에서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되는 거고 제도법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스탠드 컬러 앞뒤 목둘레 했었죠. 2분의 앞뒤 목둘레, 여기 2분의 앞뒤 목둘레에서 우리 곡선이 있으니까 0.5에서 1cm 정도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하느냐? 뭐 0.7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 번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목 둘레랑 연결할 때 한번 길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3등분을 하는 거죠. 3등분을 해서 2등분선 쪽 위치에서 2에서 4cm 위, 요것도 설명을 했었죠. 낮게 하거나 높게 하는 이유는 요 위에 부분이 조금 좁아지거나 커지는 차이고 목에 더 붙게 하는 그 치수가 클수록 목에 조금 더 붙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그 각진 부분 블렌드 작업하고 우리가 요거는 틀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이었으니까 한 1, 2cm 더 나가게 되면은 요 형태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요건 나중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도는 끝나게 되고 제도가 끝나고 나면은 뒷 네크라인이나 앞 네크라인 위치선 표시해주고 어느 쪽을 내가 앞으로 할 건지 이건 앞을 골선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네크 센터 프론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만 하면은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컬러를 키울 때 주의점을 하나 설명을 하자면은 위가 골선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제도를 했을 때 여기 직선이어야지 골선이 되는 거죠. 골선이 아니면 그 직선이 아니면 골선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원단을 접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네, 이렇게 되고 더 추가는 가능하죠. 이렇게 더 추가는 가능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를 골선으로 하지 않고 컬러폭을 넓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골선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골선으로는 안 되지만 넓히고 싶으면은 요거는 네, 약간 변형으로 겉컬러, 안컬러를 연결하면 되죠. 대신에 여기 꺾는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변형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넥라인을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지지만 일단 이렇게 여기 됐을 때 보면은 이게 뻣뻣한 느낌이 안 나고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쏟아지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바이어스 재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꽉꽉 다리미로 접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두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부드러운 소재 느낌이 안 나는 약간 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의 아우터의 개념의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목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죠.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목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도할 때 칼라폭도 넓게 하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꺾임선에서 꽤 넓은 폭이죠. 그렇게 되면서 뒤에는 펴져야 되니까 폭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유사한 거 그렇게 이제 알고 나서 컬러를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앞을 골선으로 해서 부드러운 원단일수록 여기 볼륨이 더 많이 살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롤 라인은 그러면 중간에 오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바이어스 때문에 더 부드럽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한 5분의 2 위치의 롤라인이 정해지지만 이것도 소재에 따라서 조금 느낌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소재가 부드러우면은 내가 여기다가 선을 그려놨더라도 더 이렇게 내려오니까 만약에 이런 컬러를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꼭 샘플 작업해서 두세 번 정도 수정을 해봐야 되는 작업이죠. 물론 자기 작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좋은 패턴을 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죠. 네. 왜냐하면 소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이번에는 앞을 골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를 골선으로 해서, 그러면 뒤는 안 깎고 앞을 많이 깎는, 이렇게 되면 여기 어깨선 이쪽 뒷등의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도 여성스러운 라인이 되죠. 이건 아우터뿐만이 아니라 드레스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 폭만큼 여기도 폭이 똑같은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고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칼라 폭을 이렇게 펼치지 않고 내가 요거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디자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도하고 바이어스 제도한다, 재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스탠드 어웨이도 거의 유사한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약간 독특한 패턴 제도법이고 여러 가지 형태를 내가 편안하게 지금 쓸 수 있는 거라서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봤던 롤라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긴 칼라 꺾인 부분은 없고요. 말 그대로 그 스탠드가 넓이 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스탠드 어웨이 칼라라고도 하고 라운드 인셋 이렇게 여기에 껴서 넣는 그런 칼라의 느낌, 몸판에 껴서 넣어서 만드는 거, 뭐 포트레이트 칼라 그래서 초상화에서 많이, 옛날 초상화에서 많이 쓰는 그런 칼라 형태이기도 하고 far away 컬러라고도 하고 명칭은 조금 많이 있고 우리가 한국어로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목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칼라 형태고 몸판에서 제도에서 올라오는 칼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거는 우선 몸판을 가지고 요거는 겹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 요거가 지금 넓혀져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여기서 그대로 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어깨선 겹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이거는 이 칼라뿐만이 아니라 소매 부분이고 몸판 부분이고 내가 입체로 이렇게 뜨게 제도할 때 이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몸판하고 칼라 연결선을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보트넥, 바토넥처럼 옆으로 파진 형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 브랜드에서 완전히 컬렉션 하나에서 계속 이 칼라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 칼라하고 이렇게 스탠드 어웨이 칼라하고 롤 칼라하고 중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위치 정하는 거, 내 맘대로 정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 칼라 폭을 이번에는 정할 거예요. 요거를 정하고 났으면 첫 번째 그거 먼저 정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칼라 폭을 정하는 거예요. 칼라 폭이 원형만큼 올라오진 않겠죠. 내가 거의 폭을 유사하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뒤는 더 높게 하고 앞은 조금 낮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뒷목선에서 여기까지 뭐 한 차이가 나도 한 0.5 정도 0.7 정도 차이 나게 하고 앞은 1cm 정도 차이 나게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는 이렇게 몸이 보이는 거죠. 어깨선이 보이는 거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작업을 한 거죠. 요만큼을 목을 파고 요거는 지금 몸통에 그대로 붙어 있는 형태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덜 높이긴 했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패턴상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런 옷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 좁아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 형태로 해서 끝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입체화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뜨게 입체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작업은 조금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패턴 넓히는 방법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거를 컬러에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앞부분은 많이 넓힐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 부분을 넓혀야지 컬러가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분의 1 정도 앞부분이나 뒷부분은 남겨놓고 이 옆선 위주로 키워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느냐? 가장 이 옆에 세워주는 부분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1에서 1.5 이렇게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 일단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옆선 해결되고, 이거는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내가 살려도 요만큼만 살릴 건지 이렇게 많이 살릴 건지의 그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정도 한 1.2 정도 해보고 원하는 만큼 한번 수정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쪽을 넓혀 볼게요. 여기 지금 끝은 넓힌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0.5 정도씩만 넓혀 볼게요. 쫙쫙쫙 펼치라는 얘기예요. 잘라서 이 끝점까지 잘라서 위를 종이를 더 끼워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쭉 이렇게 잘라서 종이를 끼워서 넣어서, 이게 패턴지 위에다 붙이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패턴지가 두꺼워지니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외지처럼 요만큼 종이를 껴놓고 요만큼 종이 껴놓고, 이 방법이 사실 더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울퉁불퉁해질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중간중간 껴서 넣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선 블렌드 작업을 해줘야겠죠. 여기 네크라인이랑 연결되고, 네크라인 선은 몸판의 네크라인 선은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라 부분을 이렇게 파인 부분을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인 부분이 위에서는 더 올라올 거예요. 거긴 트림을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깎아서 자로 이렇게 재면서 균일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 수정해주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스탠드 컬러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스탠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골고루 똑같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여기를 내 각도에 따라서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게 조금 더 다루기가 쉽다. 그 다음에 네크 폭도 목선에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파여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이 방법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 패턴 보정이나 수정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써먹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딱 컬러 하나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컬러가 조금 크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지금 크게 확장해서 보이니까 이 폭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게 그렇게 하고 여밈단이 필요할 때는 여밈단 추가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밈단 추가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부분을 가장 중시 여긴다 그러면 거기가 골선이 되면 돼. 거기가 식서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하면은 바이어스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꼭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식사 방향으로 하지만, 부드러운 거 연출하고 조금 부드러운 소재 느낌이다 하면은 바이어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컬러 패턴 제도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